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다르나 했지만 한 주의 시작부터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AI 소식에 미증시부터 기술주들이 눌렸고 우리 시장에도 그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하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장중 매도 사이드카 올리면서 투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해당 상품엔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해당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며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당국의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 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늘리고 거래를 20주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ETF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당국이 많은 논의 끝에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이 되면 그간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2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선 당국과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와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스위스에 본사를 둔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며 대주주 지분 인수 및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100% 확보를 목표로 연내 인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항체 의약품과 메신저 리보엑산, ADC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펩타이드 분야로 서비스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과 당뇨 영역을 넘어 항암제와 면역질환, 뇌질환 치료제 분야까지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비만약을 비롯한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수요에 본격 대응하고자 이번 인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졸림 대표이사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생산 능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축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결정으로 이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에 모두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계 자산운용사 맥커리 자산운용이 클라우드 인터넷 인프라 기업 가비아를 인수해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맥쿼리 자산운용 계열의 투자 목적 회사 DCK 인베스트먼트는 가비아 주식에 대해 주당 4만 8천 원의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종료 후 상장 폐지를 거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건 공개 매수 가격으로 신고서 제출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41.6%, 최근 한 달간의 평균 주가보다는 56%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개 매수 평균 프리미엄 가격인 25.3%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가비아의 상장 이후 최고 종가도 넘어서는 가격입니다. IB업계에서는 이번 프리미엄은 단순 경영권 웃돈이 아니라 소수주주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상장 폐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공 프리미엄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공개 매수에는 최소 매수 조건이 붙어 응모 물량이 지분의 약 24%에 달하는 326만 7,629주에 미치지 못하면 맥쿼리는 청약된 주식을 사들이지 않으며 가비아의 김홍국 대표 측과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가비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공개 매수 가격이 4만 8천 원으로 제시되면서 단숨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이 상한가 잘 유지해내면서 4만 4,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올해 들어서만 매도 사이드카를 20번 울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변동폭이 높아진 국내 증시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1차 코스피 지지선 6,800선도 내줬고 2차 지지선인 6,500선도 힘겹게 받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함께해 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절 연휴를 쉬고 왔는데 주말 사이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또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문샷이라는 회사에서 또 키미 K3라는 새로운 버전이 또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 시장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쟁도 다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유가가 또 WTI가 80달러를 돌파했고요. 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많이 지금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다라기보다 뭐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잘 또 시장을 들여다보면 환율이 1,480원대까지 내려갔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우리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이나 이번 주가 일단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지수가 6,500 정도를 버텨줄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할지 잘 살펴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벳이나 테슬라의 실적도 이번 주에 또 있으니까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반도체를 흔드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뭐 미국,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반도체 주식들이 다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이번에는 키미 K3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또 뭔지, 왜 주가가 흔들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미 K3라는 겁니다. 문샷 AI라고 중국의 AI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AI 에이전트가 키미라는 시리즈로 나옵니다. 뭐 챗 GPT처럼 아니면 클로드 코드에 관련된 뭐 이런 클로드처럼 이렇게 엔트로피가 만드는 클로드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뜻하는 건데, 문샷에서 만든 키미 K3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전에 키미 2.6 버전은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 AI 에이전트들의 점수를 매긴 인덱스를 봤을 때 매우 뒤처져 있는 순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된 새로운 K3, 새로운 버전이 생각보다 매우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문샷은 이 2.8조 맥의 변수 키미 K3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쓰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면서 클로드 코드 너무 비싸니까, 토큰 사용량 비싸니까 이제는 챗 GPT 코덱스를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서 입력을 할 때도 토큰 하나당 3달러 정도밖에 들지가 않고, 출력할 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토큰을 쓸 때 15달러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른 챗 GPT의 5.6과 비교를 했을 때도 작업당, 그러니까 N으로 나눈 작업당 비용도 1달러 미만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나온 클로드와 관련해서 챗 GPT 요런 버전 뒤이어서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은 더 싼 효율적인 AI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7월 27일에 아예 모든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전 공개를 했는데 이 성능이 매우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미 K3가 이렇게 효율이 좋은데 그러면 뭐 전반적인 AI를 쓰는데 좋은 거 아닌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딥시크가 나올 때처럼 주가가 더 폭락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키미 K3 이번에 이슈는요. 딥시크,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하나의 이슈일 뿐이다라고 시작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조 파라미터를 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결코 작은 가벼운 모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딥시크 때도 우리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똑같은 논리로 시장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AI 모델이 가벼워지고 효율이 좋은 중국의 모델이 생기면 그러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면서 시장이 그러면은 그전보다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덜 써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가들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제본스의 역설처럼 다시 사용하는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효율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더 좋아진 만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입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추론을 원하고 더 빠른 추론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GPU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HBM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스토리지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문샷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중국이 AI 에이전트 새로운 거 좋은 효율을 내는 것을 만들었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AI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2.8조 파라미터의 규모로 구동시키는 이 AI 에이전트는 엄청난 모델입니다. 작은 모델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연산과 또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GPU, HBM,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투자가 또 동반되는 경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거죠. 중국에 좋은 게 나왔으니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를 좀 줄일까? 라고 생각할까요? 야, 중국 거를 빨리 추가해서 억눌러야겠다, 억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딥시크 때처럼 이번에 문샷도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투자를 늘리게 되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 격화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해석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딥시크 때처럼 똑같으니까 그냥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미국처럼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저 정도의 인프라로 저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것만큼 아니면 클로드 코드 같은 정도의 수준의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히려 시장에 제시해 준 것이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제미나이 이런 쪽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우리가 결국엔 이거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키미 K3의 사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버린 AI가 더 중요해지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 금융, 의료, 행정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전부 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구글에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자국의 데이터, 자국의 투자, 결국에는 자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더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한쪽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럼 이야기는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누가 가장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는가의 경쟁들이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면 이제는 누가 가장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뽑아내고
가장 일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AI를 만드는가 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코스트 퍼 인텔리전스,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지능의 경쟁 시대가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이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비용당 지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 메모리 업체나 전력기기 업체나 에너지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시장의 해석이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무려 89.74%에 달했다. 10번 중 9번꼴로 외국인의 장바구니 방향이 곧 대한민국 증시의 성적표를 결정했다.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거대 공룡들에게만 집중됐다. 외국인이 대형주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을 동시에 사들이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도미노처럼 뒤따랐다. 최초의 외국인 주문이 지수 전체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기관차가 됐다. 반면 폭주하는 외국인을 제어할 국내 장기 기관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였으나 이는 시장 충격을 막는 방어용 기계적 조치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기관이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무너지는 천수답 구조로 고착화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에 또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서 종목까지 살펴볼 공략할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조선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주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난주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군함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하나오션 쪽에서는 실제로 뭐 군함까지는 아니지만 수주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파트너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시장이 사실 뭐 지금은 뭐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 오히려 좀 차곡차곡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입니다. 네. 작년에 조방원 해가지고 이 세계 관련된 ETF도 많이 생기고 이 관련된 섹터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갔다가 올 연초에 반짝하고 연초에 쇠고가를 찍고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대부분의 시장 자금은 반도체에 몰려갔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가를 아주 그냥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다시 조방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종 자체가 원래 이게 그 말 그대로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들이 좋아요. 그리고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치에서 어떤 회사는 5년치 일감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말대로 독이 없어서 수주를 못 받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 MRO 시장, 미 해군을 위한 MRO 시장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오픈하는데 그 외국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고부가치인 우리가 뭐 LNG선이나 이런 LNG 운반선이 이런 것도 고부가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미 해군의 군함을 새로 만드는 건 굉장히 큰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구를 사용해서 배를 만들어낼 때 그 단가가 다른 일반 상선보다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건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격 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박앤세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한 방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사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로 이제 진짜 반도체에서 흘러 넘쳤던 자금들이 조방원 쪽으로 다시 들어올지 스며들면서 주가를 좀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종목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조선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네, 조선주 하면 무조건 대형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소 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이 HD의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이면서 우리나라 이 조선을 말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HD 현대중공업이 요 최근 들어서 KDDX라고 한국 군함, 이 한국형 구축함 만드는 사업을 이 선도함 만드는 설계하고 선도함 하는 것을 하나오전에 좀 뺏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분야에서 이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배와 가장 많은 전투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 때문에도 미 해군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신형 군함을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오션이 한 발 먼저 치고 나와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회사는 조선소를 인수했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만들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HD 현대중공업보다는 먼저 하나조선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이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건 미국 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뭐 엊그저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 군함을 신형 군함을 10척을 빨리 만들 수 있냐 말을 했지만 법부터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해군의 이 법이 미국의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직접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지스함까지도 자체적인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단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신형 군함, 특히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1,500억 달러를 지원받는 이 사업에서만큼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죠. HD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기본적으로 잠수함 쪽에 특화돼 있어서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약 한 70조짜리 그 사업도 이번에 뭐 독일 기업하고 경쟁을 했죠. 그러면서 거의 대등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 그 부분에서 이 하나오션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상선 분야에서 고부가치선인 LNG 뭐 운반선이나 이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차세대 이 선박들, 상선들도 미리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도 있고 또 그만큼 이 수주한 것도 많은 그리고 최소한 3년치에서 5년치 일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파란색을 나타내면 여러분은 일단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근데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저가에 담으실 수도 있습니다. 매수의 목적은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서 대응하시면 분명히 두 종목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조선주 중에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주시죠. 네. 어떤 거 보세요? 그 조선주 개인 중에. 투자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아니면 하다못해 10몇만 원짜리라도 이게 10만 원만 넘어가면 비싸다고 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이 대기업들과 같이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 현대힘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힘스는 기본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사들이 만드는 배들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를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걸리고 이 배를 한꺼번에 다 만들지 못하고 블록 단위로 나눠서 만듭니다. 그 블록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힘스는 한국 조선해양의 이 블록 사업부가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 한국 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이나 HD 삼호조선 이런 데서 일감을 많이 받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과 거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일감이 많아지고 하면서 특히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형 군함 건조 사업을 HD 현대 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힘스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 중공업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같은 블록을 만든 회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산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HD 주로 거래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에서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그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대힘스가 관련돼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힘스는 바로 이 HD 현대중공업이 그런 미 해군의 일감을 따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 단가는 12,0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힘스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수주가 많아지고 일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현대힘스,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조선주를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김태현 파트너의 선택은 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주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은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수출도 잘 되고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왔을 때 수혜받는 화장품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주? 네, 이 증시 격언에 여성들은 경기 침체에도 화장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대로 네.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야겠죠.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워도 밥 한 끼 굶더라도 화장품을 사는 게 여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증시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매수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을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100억 달러 넘게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K 드라마나 같은 K 콘텐츠들이 세계에 많이 이제 뭐 넷플릭스 통해서 소개를 되면서 그 속에 비춰진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외국 여성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특히나 특히 화장품 중에 기초 화장품, 피부에 관련된 것들은 그 외국 여성들이 볼 때 한국 여성 피부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의 피부도 좋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수성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억 달러 넘게 판매됐고 올해도 그렇게 많은 판매고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 한 1,0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는데요. 그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올리브영입니다. 화장품 사러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대비해서 상반기에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 말뜻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사서 물려도 올 연말 가서는 대부분 그 이상 주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뭐 실적이 깡패라고 실적이 좋으면 어쨌든 지금 뭐 잠시 내려가면서 물릴 수 있지만 연말 내년으로 가면 또 다시 다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마녀사냥이라는 그러니까 마녀공장. 마녀공장이라는 그 이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중에 이 그 북한에 이제 낙하산 갖고 어떤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러게요. 이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가 일본에서 공전이 히트를 치면서 일본 내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이 일본 내에서 마녀공장의 이런 세럼이나 이런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걸 요번에 이제 작년에 마녀공장 그 경영권이 바뀌면서 이 올해는 미국에 대한 이런 그 마케팅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1분기 때 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신 것 중에 매출 내용도 커야 되고 영업이익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매출 내용이 크지 않더라도 이 순이익, 영업이익과 그 밑에 단기 순이익이 좋아지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오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녀공장을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도 역시나 경영권 바뀌면서 이게 PF가 이제 경영권 매각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에이블 CNC도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전체 매출의 75%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것도 다 우리 K 컨텐츠가 워낙 좋다 보니 K 컨텐츠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우리가 중국 시장에 그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K 컨텐츠가 들어가면 따라서 한국 상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 그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 면에서 한한령 해제에 있어서 이 K 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넷플릭스 통해서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나 한국 무비가 그 소개되는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고 앞에 그 마녀공장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좋죠. 실적들이 좋다는 건 그만큼 요 하반기에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지금 파란불일 때 잡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어떤 거 보세요? 네,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역시나 이 그 뭐랄까 승무원들의 뭐 화장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되고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네.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이번에 판매율이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뭐 얼타뷰티나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도 굉장히 큰 그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화장품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판매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이 기존에는 단일 브랜드였지만 이 달바글로벌이라는 브랜드를 이 고부가 가치, 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가의 화장품 라인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시장을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이 회사의 매수가는 21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바글로벌을 화장품주 중에 탑픽 쪽으로 골라주셨고, 뭐 이 외에도 지금 싸게 할인되어 있는 뭐 주가, 실적은 좋지만 할인되어 있는 화장품주들 많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연말까지 한번 저희가 수익 낼, 시장이 어렵지만 실적하면 연말까지 수익 낼 수 있을 화장품 종목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우려에 오늘도 우리 시장이 어둡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3% 가까이 하락, 또 삼전 닉스가 4에서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힘을 내나 싶더니 이내 힘이 빠지고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목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일중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2%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보합권까지는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현재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6,400선까지 내려놨습니다. 현재 3.49% 하락하면서 6,579포인트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2%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4%대 현재 낙폭 그리고 있고요. 750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조금 회복을 해내면서 754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1,7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도를 보이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100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에서 모두 좀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기만 오전장에도 크게 올랐었는데 상승폭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의 AI 관련해서 AI 기업이 오픈 AI 소스를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상당히 오픈 AI 소스로 오픈 AI보다 잘 나왔다라는 소식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하락합니다. 3.9% 가까이 하락하면서 24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 하락, 이베스퀘어까지 1%대 현재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권부터 10위권도 열어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현재 동반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0만 원 선 내려놨습니다. 6.12% 하락하고 있고 이외에 삼성생명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그나마 방어적 성격으로 좀 실적 기대감 받아갔던 금융 종목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1위부터 5위권도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스닥 종목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별로 되지 않고 하락 종목만 200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모두 하락 보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평상시에 좀 강했던 반도체 전공정의 이 장비주단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크게 좀 8.3% 하락하면서 17만 2,300원 선에 현재 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약세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동반 하락하는 장세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해서 FDA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23만 9천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이외에 머닉 IPS나 리노공업, PSK까지 동반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도나 하나마이크론 같이 실적이 나왔다거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는 개별적인 종목만 좀 소수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승률 1위부터 5위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연테크, 고려산업, 또 STX 그린로지스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관련해서는 해상운임 상승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화재 소식도 들리고 있고 미국이 9일 연속해서 이란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렌트유가 85달러 선을 넘어서 9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고요. 이외 다른 종목들도 좀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1위부터 5위권도 열어보시죠. 일단 계속해서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들이 외국 기업들, 모나미나 비비안 이런 한성기업 같은 종목들 매수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울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한울반도체 AI 기반의 MLCC 검사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부터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가비안은 이 금융투자증권 쪽에서 일제히 모두 지분을 매수하고 계속해서 자진해서 상패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투자 전략 세우고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볼지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타큐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은진 대표님과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볼지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은 줄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ADR 상장을 하고 나서도 지금 미국의 ADR도 지금 공모가보다 약간 내려온 상황.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의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표님?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네. 떨어질 때면 15%까지 떨어지고 이게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이제 하이닉스 한 종목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더불어서 이제 시총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두 종목이 10%씩 떨어졌다. 오르면 사실은 코스피에 이제 사이드카 매수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나 이제 들여다보기도 싫다. 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앙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적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ETF를 지난주 목요일 날 연휴 시작하기 전에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게 보완책으로 좀 좋았는지 그게 진짜 시장의 불안정한 심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그 당국자들이 금융이나 기재부나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시장이 계속 널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요동치지? 이런 분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 보완책을 말을 했지만 사실 요즘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너무 피곤하다. 예. 시장이 그냥 보고 싶지 않다. 예전에는 길만 지나다녀도 다 주식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맞습니다. 줄었어요, 확실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래도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믿음은 아직 여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메모리 업체들이 다 빠지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키옥시아 같은 게 다 네.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나 AI 투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짜 정점에 온 건가? 라는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하나하나 이제 해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구글의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이번 주죠.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자체보다도 더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걸 좀 전에 들으신 대로 구글의 이제 자본 지출 KPX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예전에 계획대로 그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TSMC, ASM의 실적이 연달아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 실적이 잘 나왔죠. 매우 좋았습니다. 예. 실제 잘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점에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작은 거 하나에도 막 흔들리고 이런 의구심들이 또 그 깔려 있는 그 근거에는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냐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있지 않지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AI가 사실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부었는데 돈을 부은 만큼 실제 돌아오고 있느냐. 이게 무슨 사회봉사 단체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으면 쏟아부은 만큼 나한테 기업들에게 매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 있느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이 있고 이거는 AI 피크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한번 올라갔다 한번 떨어지다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니까 계속해서 조그만 이야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피크인가 보다. 메모리 가격 정점인가 보다. 캐펙스 투자 정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막 과대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말 사이에 저희 연휴 사이에 또 나왔어요. 저도 아까 에코브리핑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문샷에서 예. 만든 키미 K3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좋고 토큰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또 연결시키는 게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투자나 메모리 투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엮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심리가 불안정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한편에서는 뭔가 매도에 조금이라도 트리거가 생겨 있으면
주식을 갖다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문샷 키미3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최상단의 서비스만큼의 실력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언제나 그런 발표를 할 때마다 좀 한두 주 이제 옆에서 넌지시 바라보시기 좋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발표를 갖다가 우리가 신빙성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두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설령 그 문샷이 발표대로 키미3가 그 정도로 지금의 엔트로픽이나 이제 그 제미나이만큼의 엄청나게 좋은 AI 서비스라는 게 맞다 할지라도 네. 그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메모리는 꼭 써야 됩니다. 그 그쵸. 엔비디아의 GPU는 뭐 논의를 치더라도 그 GPU 없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참 의문이죠. 그러니까 뭐 GPU 뭐 미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GPU는 우리가 뭐 우리 시장에 다루는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메모리니까 과연 메모리 없이도 그 키미3를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가 나와서 시장을 확대한다고 보면은 메모리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것이지, 저희가 다루는 이 코너가 우리가 오픈AI나 제미나이나 이게 주가를 다루는 코너라면 같이 다루면서 위협적 요소가 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걸 다루는 거 말이 되는데, 아니 또 다른 AI 서비스를 중국이 자체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왜 메모리랑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중국에도 이제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화웨이를 비롯해서 많은 단말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 업체가 새로운 걸 폴더블 업체도 나오는데, 폴더블 갖다가 나올 때나 출시할 때마다 사실 삼성전자 단말기 사업부는 경쟁자가 생기겠지만 한편으로 그들도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키미3 때문에 그 뉴욕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오늘 충격을 받은 것은 좀 이렇게 과도하고 너무나도 이제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어쨌든 시차를 두고 우리가 쉬었으니까, 금요일에는 쉬었으니까 시차를 두고 오늘 좀 반영이 되고 뒤늦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감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오늘은 또 일본 쪽이 쉬는 날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그러면은 도대체 반도체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렇게 과대 해석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전은 그럼 도대체 어떤 트리거가 나와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떤 것들이 나와야 좀 올라갈까라는 고민입니다. 주말 사이에 뭐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4848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그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 경기, 그리고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실력만큼은 최태원 회장의 멘트를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도대체 이 주가는 언제 진정이 되며 언제 다시 이제 올라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주가 한번 크게 뛰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14일 날, 우리 시간은 미국 시간 14일, 우리 시간은 15일이었는데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어요. 네, 그렇죠. 하회를 하면서 4점 몇 퍼센트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3.5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후에 한 10시쯤 넘어서 이제 CPI가 나오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이 바로 개장하기 전부터 맞아요. 선물 시장이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SK하이닉스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 시장의 보통주가 아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ADR입니다. ADR 차트고 나스닥에 있는? 마이크론의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차트인데, CPI가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거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올랐을 때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그쵸. 오르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이슈 때는 떨어졌는데, 결국 왜 올랐느냐? CPI가 하회하는 게 올랐다. CPI가 하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 주가가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많은 부분들, 뭐 메모리 수요가 준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느냐, 가이던스 어떻게 되느냐, KPX를 갖다가 줄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 인플레이션을 말미암아서 미국의 이제 페드가 금리를 갖다 올린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을 더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케빈 허시가 이제 그 발표할 텐데, 설령 금리를 올릴지라도 만약 케빈 허시가 이번에 올린 것이 끝이에요 라면 주가 폭등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CPI와 금리를 갖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이 트리거는 금리 결정, 금리를 어떻게 미국이 결정할 것이냐에 따를 것이다.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